이제 우리가 활용을 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그 그래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활용이라는 거를 해볼 겁니다. 활용. 어떤 활용을 할 거냐면 방정식의 활용. 그리고 부등식의 활용을 할 거예요. 방정식의 활용. 방정식. 야, 방정식은 뭘 하는 거야? 3이 되는 x의 값을 구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는 어떤 활용을 할 거냐면,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래프를 그려서 x축을 쫙 그렸어. 몇 번 만났어? 실근은 몇 개야? 3개. 그거 하는 거야, 그거. 실근 몇 개야? 이거 할 거예요. 실근이 몇 개예요? 몇 번 만나요? 실근이 얼마예요? 그거 하는 거 아니야. x축을 그러니까 그릴 수 있어서 x축을 그리고 난 다음에 실근의 개수를 판단을 하는 그게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양근은 몇 개고 음근은 몇 개일까?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굳이 암기를 뭐 달달달달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어요.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었어요. 얘는 실근이 몇 개야? 4차 함수인데 2개. 그럼 허근은 2개. 근은 4개가 나와야 되잖아. 실근이 2개면 허근이 2개가 되겠죠.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는데 요렇게 여기 지금 만났어. 그럼 얘는요? 어떤 실근을 가져요? 이중근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죠. 그죠? 맞아? 이중근과. 여기 중근이에요. 중근. 그러니까 이건 허근 갖는 게 아니에요. 허근 갖는 게 아닙니다. 이런 그래프를 딱 그리면 어떻게 돼? 여기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3차 연습. 3차 이렇게 그려져요. 어떤 근을 갖는 거야? 어떤 근? 한 번 만났잖아. 실근부터 얘기해. 한 번 만났으니까 한 실근과 안 만났잖아. 3개가 나와야 되잖아. 3차면 3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거야. 방정식의 활용은 그래프 그려놓고 실근의 개수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된다고. 그래프의 완성이 곧 미분의 완성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요. 좋아. 이게 방정식의 활용이야. 실근의 개수. 실근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그럼 부등식의 활용. 부등식의 활용은 이런 거예요. fx가 항상 0보다 크대. fx가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 fx가 항상 0보다 크다라고 했으면 얘한테 가장 뭐한 거 찾아? 얘 가장 뭐한 거 찾아? 가장 작은 거 찾아. 가장 작은 거 찾아서 가장 작은 것조차 0보다 커. 그러면 항상 0보다 큰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우리 반은 키가 다 150 넘어. 이걸 얘기할 때 다 150을 재보는 게 아니라 제일 작은 놈 한 명만 나와. 너 150 넘네. 우리 다 150 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부등식의 활용. 가장 작은 놈 찾아. 우리 최대 최소 했잖아요, 이미. 가장 작은 놈 찾아. 이것이 0보다 크네. 그러면 얘는 항상 0보다 크네. 이런 증명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 그럼 이렇게도 지금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fx가 항상 gx보다 크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 fx가 항상 gx보다 크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될까? 조금만 생각해봐. 어떻게 하면 될까? 오! 빼.
그냥 넘겨서 식 하나로 만들어. gx. 얘가 0보다 큰 거를 보면 되잖아. 방금 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야. 빼면 얘가 새로운 함수야. 새로운 함수 이 녀석의 fx 보는 게 아니고 gx 따로 보는 게 아니고 fx-gx라는 하나의 새로운 함수. 요 함수가 가장 작을 때조차 0보다 크면 fx는 항상 gx보다 크게 되는 거잖아. 얘가 성립하면 얘가 성립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오, 야, 대답을 했단 말이야? 대단한데? 대단한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문제가 조금 달라져서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조금 더 다른 형태의 문제. fx1, fx2, 임의의 x1, x2에 대하여 문제가 조금 달라졌어. 여기 지금 똑같은 x를 쓴 게 아니에요. 임의의 x1, x2, 여기 g, gx2 이것이 항상 성립하려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x1과 여기에 집어넣는 x2가 다를 수 있다고. 여기는 같아야 돼. 똑같은 x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너의 과거에서부터 그지? 너의 과거에서부터 나의 지금까지 보다, 그지? 있는 모든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야. 모든 상황들보다, 얘가 항상 얘네들의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상황들을 비교했을 때 항상 얘가 더 크다라는 얘기야. 좀 별로 좀 기분은 안 좋은 얘기들을 해볼까? 그치? 내가 제일 못 살았을 때도 네가 제일 잘 살았을 때보다 부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응? 내가 제일 못 살았을 때보다 그치? 나는 항상 네가 가지고 있었던 돈보다 어떤 때보다 내가 더 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그건 비교는 어떻게 해야 돼? 얘의 무슨 값을 찾아주고, 얘가 제일 못 살았을 때 찾아주고, 얘가 제일 잘 살았을 때 찾아주지. 그걸 비교했을 때 얘가 크면 그 말이 성립하게 되는 거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랑은 조금 달라. 얘는 함수를 빼서 생각하는 거고 얘는 따로따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이게 부등식의 활용입니다. 부등식의 활용. 어떤 문제들로 우리한테 표현을 할지 이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에다가 활용을 할 겁니다. 속도, 가속도. 속도, 가속도. 속도, 가속도. 위치.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뭐 1학년 때까지 다뤘던 속도는 항상 평균 속도였어요. 평균 속도. 내가 3시간 동안 15km를 갔을 때 나는 시속 5km다. 이런 식으로 구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가 속도 이거였어요.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이 속도 이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룰 거는 순간 속도들을 다룰 거예요. 순간. 지금 이제는 순간 속도, 순간 가속도. 이제 이런 것들을 할 건데, 속도라는 거는 위치의 변화율이에요. 위치의 변화율. 누구에 따른?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이 속도입니다. 속도. 변화율은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변화율은 미분으로 구해요. 변화율. 순간 변화율 미분으로 구하죠. 그죠? 그래서 속도는 위치 함수를 시간에 대하여 미분을 하면 됩니다. 별거 없습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예요. 위치 미분하면 속도야. 가속도. 가속도라는 거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이에요. 속도의 변화율. 그러니까 얘는 가속도는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하면 됩니다. 속도를 미분하면 돼요.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율이니까. 그럼 속력은 뭐냐?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에요. 속도의 절대값. 우리는 어떤 운동만 하냐면 단방향 운동만 해요. 단방향. 그러니까 복잡한 건 또 아니야. 우리는 이 수직선이 있으면 수직선의 앞뒤로 가는 운동만 해. 앞뒤로 가는 운동.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속도가 플러스고 뒤로 가면 속도가 마이너스야. 그럼 내가 시간당 앞으로 3칸 갔어. 그럼 속도가 3이야. 속도가 3. 시간당 뒤로 2칸 갔어. 그럼 속도가 마이너스 2야. 속도는 이렇게 부호가 있어요. 방향에 따라서. 기준 방향이 양의 방향이 있으면 음의 방향으로 가면 속도가 음수라고요. 알겠습니까? 근데 속력은 앞으로 3칸 갔어. 속력은 얼마야? 3이야. 오케이? 뒤로 2칸 갔어. 속력은 얼마야?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속력은 2라고. 절대값이라고. 크기만 이야기하면 된다고. 절대값. 알겠습니까? 속도의 크기가 바로 속력이에요. 속력. 알겠습니까? 또 우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력이 아니라 그냥 가속도의 크기라고 이야기해요. 가속도의 크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가속도 구해놓고 난 다음에 절대값 씌우시면 돼요. 혹시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봤다라고 하면 이것도 가속도는 양의 방향으로 가속이 됐어. 그러면 플러스고 음의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속이 됐어. 그러면 브레이크 밟으면 속도가 줄어들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가속도는 마이너스예요. 음수예요. 엑셀레이터 밟으면 어떻게 돼요? 가속이 되죠. 가속 페달이라고도 하지.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 좋아요. 이게 지금 우리 위치의 변화율이 속도니까 위치의 변화율은 위치를 미분하면 돼. 그게 속도야. 알겠습니까? 가속도의 변화율은 가속도를 미분하면 돼. 뭐에 관해서? t에 관해서, 시간에 관해서. 알겠어요? 그러면 넓이의 변화율은 어떻게 구할까요? 넓이의 변화율은 어떻게 구할까요? 넓이의 변화율은 어떻게 구할까요? 친구들아. 위치의 변화율은 위치를 미분하면 돼. 속도의 변화율은 속도를 미분하면 돼. 넓이의 변화율은 어떻게 구할까요? 샹놈식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넓이를 미분하면 되겠죠. 넓이를 미분하면 됩니다. 그죠? 넓이를 미분하면 됩니다. 길이의 변화율은 어떻게 구할까요? 길이의 변화율은 길이를 미분하면 돼요. 그렇지? 부피의 변화율은 어떻게 구할까요? 부피를 미분하면 돼. 요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누구의 변화율을 구하고 싶다. 미분이다. 근데 이게 중요해. 누구에 대한 시간에 대한 그러니까 거기에 무엇일 때 변화율을 구하라. 그 때가 시간이잖아. 때가 시간이야. 시간에 대하여 미분을 하면 돼. 그러니까 식을 뭘로 만들어? 시간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요. t에 관한 식. 보통 시간을 t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시간에 관해서 표현을 한 다음에 식을 만들어 놓고 미분을 하면 일단 변화율들을 다 구할 수가 있다. 됐어요? 되냐고? 문제 풀러 갑니다. 야, 개념 다 배운 거야.
이제 약간의 테크닉들도 지금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일단 기본 문제들부터 연습을 해 봅시다. 야, 얘를 fx라고 두세요. 그래야지 내가 표현하기가 편해. fx라고 둡니다. 이 녀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f'x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얘가 0이 될 때 생각하면 3x x 마이너스 2는 0 x는 0 또는 2 그죠? 0 또는 2 이런 상황이에요. 0 또는 2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죠. 그러면 이 녀석의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라고.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요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지. 다음엔 안 그릴 거야 이거. 그러면 여기 0이었을 때 얼마예요? 0이었을 때 0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3. 2 집어넣으니까 얼마예요? 2 집어넣으니까.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이죠.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니는 X축만 잘 그리면 된다고. 실근의 개수 구하고 있으니까. X축만 제발 잘 그리시라고. X축은 3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쪽에 더 가깝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몇 번 만났어? 3번 만났죠. 몇 개지요? 3개지요. 3개. 3번 만났습니다. 이런 식. 뭐 문제가 많네? 뭐 하나 정도 더 풀어볼까? 1-9번 하나 더 풀어볼게요. 문제가 많으니까 4차 함수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은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요 K를 왕따 시켜주면 좀 더 편합니다. K를 왕따 시켜주세요. 안 시켜도 상관은 없는데 K를 왕따를 시켜주시고 K 넘어가서 K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K 이쪽이 우변이 K잖아. K를 위아래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K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한 중근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세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을 이제 우리가 fx라고 둡니다. 여기까지만 fx야. 여기까지만 fx. fx를 미분을 해요. 미분을 하면 12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4 x의 제곱 마이너스 12 x 플러스 24 이렇게 되겠죠. 뭔가 인수분해가 잘 되게 생겨 먹었네. 12로 나눠버리자. 12로 나눠버리면 요렇게 좀 더 이뻐지고 둘둘씩 묶어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뭐 인수 정리를 해도 돼요.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집어넣어서 해도 되고 둘둘로 묶으면 좀 더 인수분해가 빠를 것 같아. x제곱으로 묶으면 요렇게 마이너스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그래서 x 마이너스 2 인수분해는 빠르게 하는 게 장땡이야.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얘는 x가 극값 3개를 가져요. 극값 3개 마이너스 1, 1, 2 그래프를 예쁘게 그리고 싶어. 이 녀석의 차이를 봐. 차이. 여기서부터 W 모양으로 그려지는데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 2일 때 여기가 가깝죠. 가까우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W 모양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이게 fx잖아. 이게 fx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어. 계산해야 돼. 귀찮지만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3 플러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4 해서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9 1 집어넣어요. 1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더하기 24 그래서 17 13 13 1,13 이렇게 되겠네. 13 그 다음에 2 집어넣어요. 2 집어넣으면 2, 16, 48 48, 88에 64
64, 4, 6에 24. 얼마야? 48 플러스 48. 2 집어넣었어요. 2 집어넣었더니 얼마야? 96 빼기 88, 8인가? 8, 2,8. 뭐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K를 조정을 하는 거야. K를 조정을 하면 K가 이렇게 접하면 하나가 접해야지 중근이잖아. 접해야지 중근이니까 K가 얼마면 돼? K가 13이면 돼. K가 13이면 여기가 13, Y좌표가 13이면 한번 접하죠. 접해서 중근과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도 접해도 돼요. 요렇게 접해요. 요렇게. K가 얼마면 돼? K가 8이면 돼. 이거는 안 되지. K가 마이너스 19는. 얘는 안 돼요. 왜? 중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이에요. 안 만났으니까. 요거는 안 돼. 요거는 안 돼서 우리가 K의 값을 더해주면 21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지요. 이게 방정식의 활용, 기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가 두 개지요. 함수가 두 개입니다. 함수가 두 개였을 때 얘하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방정식을 쓰세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3x는 5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k. 야, 니네 얘 3차 함수 그리고 2차 함수 그려가지고 만나는 거 생각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 안 그려져. 그림 자체가. 예쁘게 안 나와요. 3차 함수 위에다가 2차 함수를 그려가지고 두 점에서 만나게 한다고? 힘들죠?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했던 거 어떻게 해요? 똑같잖아. 방금 전에 했던 문제하고 똑같아. 이쪽으로 넘겨요. 넘겨서 식을 하나로 만들어. 근데 여기 K가 있잖아. 쟤만 왕따를 시켜놓으세요. 왕따 시켜서 마이너스 9x의 제곱은 마이너스 K.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넘겼더니. 야, 그러면 식 하나니까 이제 할만하잖아. 얘는 fx. 이제 얘가 fx야. 넘겨놓고 난 다음에 fx라고 이름 짓고 미분을 해주세요.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는 6x의 제곱 마이너스 18x. 얘가 0이 될 때 생각했더니 6x, x 마이너스 3, 0. 0하고 3이에요. 0하고 3이니까 이 녀석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가 지금 0이었을 때 0 집어넣으면 0, 0. 3 집어넣었을 때 3 집어넣으면 3, 3, 3, 27, 27 곱하기 2니까 54. 54 마이너스 81, 마이너스 27.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K가, 그치? 두 번 만나야 돼. 이러면 한 번 만나잖아. 두 번 만나려면 이렇게밖에 안 돼. 이렇게 만나면 여기가 Y는 마이너스 K. 아니면 이렇게 두 번 만날 수도 있죠. 이렇게 두 번 만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Y는 마이너스 K가 이렇게 되면 두 번 만날 수 있지. 그러니까 K는 0이거나 또는 K는 27이거나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7이어야 되니까 K는 0이거나 K는 27이거나 양수 물어봤으니까 27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 되죠? 부등식. 이 녀석이 항상 성립함을,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함을 보여라. 어떻게 해? 얘를 fx라고 두고 요거 안 읽고 선생님 한번 해볼게. f'x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얘가 0이 될 때를 생각을 해보면 4x의 제곱 x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러면 x는 0 또는 3인데 0이었을 때가 지금 미분한 게 중근이에요. 그래서 0이었을 때 중근이기 때문에 그 값을 안 가죠.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외워서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3이었을 때만 극소값이에요. 3이었을 때만. 이 녀석의 최소값이 언제였다고? 이 녀석이 가장 작을 때가 3이었을 때라고. 3이었을 때. 그래프 그렸더니 3 집어넣으면 F3은 얼마야? F3은 3333, 81, 마이너스 333, 27, 마이너스 108, 더하기 30. 3,3인가요? 3,3. 이 녀석의 최소값이 3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은 항상 0보다 크겠죠. 3은 0보다 크니까. 가장 작을 때가 3이니까. 어디 한번 봅시다. 이 녀석은요, 미분을 했더니 이렇게 돼서 이 녀석은 뭐여야 돼? x가 3이었을 때 극소이면서 최소가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fx의 최소값은 3이고 fx는 0보다 크므로 이 녀석은 모든 실수에 대하여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증명 형태로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주어진 범위가 x는 1보다 컸을 때만 보라고 그랬어요. x는 1보다 컸을 때만. 그래서 이 녀석도 보니까 이게 항상 1보다 컸을 때는 성립을 함을 보여라. 한쪽으로 넘깁니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1. 이 녀석이 0보다 큼을 증명하여라 하고 똑같은 거죠. 맞습니까? 얘를 fx라고 둬요. fx라고 두고 f'x는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얘가 0이 될 때 6x, 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는 0 또는 1이야.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는 3차 0이었을 때 안 구해도 됩니다. 안 구해도 돼요. 1이었을 때 얼마예요? 1이었을 때 1 집어넣으니까 0. 1이었을 때 0이에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요 1보다 컸을 때만 보라 그랬어. 1보다 컸을 때. 여기는 구하지도 않았어. 구할 필요가 없죠. 1보다 컸을 때만 봐라. 우리가 원하는 바는 이 함수에서 x가 1보다 컸을 때 x가 1보다 컸을 때는 항상 0보다 크죠. 1이었을 때 0이니까. 1이었을 때 0이고 그때부터 증가하고 있잖아. 증가하니까 1이었을 때 0이니까 1보다 컸을 때는 0보다 큰 값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 녀석은 1보다 컸을 때 항상 얘가 얘보다 크다. 그래, 얘를 이항해서 얘를 fx라고 하면 x가 1보다 컸을 때 f'x는 얼마보다 커요? 0보다 커요. 1보다 컸을 때 증가함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증가함수다. 1보다 컸을 때 계속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고 1부터 무한대까지 증가하고 있죠. 그죠? 증가. 그리고 f1이 0이니까 증가함수 1이었을 때 0이고 증가하고 있으니까 1보다 컸을 때는 0보다 크다. 얘가 0보다 큼을 봤으니까 2x 세제곱 플러스 1은 3x 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명하라고는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학교 시험에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여기도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합시다. 이 녀석이 0보다 큼을 증명하는 과정이라 증명하자고요. fx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두자고요. 얘가 0보다 큼을 증명을 하는 거야. fx를 이렇게 두면 f'x 12x의 제곱 마이너스 12x 얘가 0이 될 때 12x x 마이너스 1은 0 x는 0 또는 1이죠. 0 또는 1.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0이었을 때 3이죠. 0이었을 때 3. 1이었을 때 1이죠. 이 녀석은 0에서부터 봤을 때 최소값이 언제야? 최소값이 1이었을 때 1이잖아. 이거 자체가 0보다 크잖아. 최소값이 0보다 크니까 이건 뭐 증가함수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최소값이 0보다 크니까 최소값은 1이므로
최소값은 1이므로 이 녀석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증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함수가 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나와. 누가? fx가 gx보다 항상 위에 있도록. 항상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크다라는 얘기지. 위에 있는 게 큰 거야, 그지? fx가 항상 위에 있으면 gx보다 크다. 이거 증명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fx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보다 이 녀석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 2x 마이너스 a보다 이거 증명하라는 이야기죠. 이거 증명하라고. 그러면 넘겨서 x제곱 플러스 x제곱 넘어가서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a. 선생님 항상 이렇게 상수가 남으면 이렇게 놔두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생각하기가 좀 편해요. 요 녀석을 fx라고 들 거예요. 선생님은 얘를 이만큼만을 니네 해설지 보면 얘까지 넘겨가지고 계산한 것들도 있어요. 선생님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f'x는 세제곱이 4제곱이었지. 아, 쏘리. 4제곱이었어. 4제곱. 4x의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 얘가 0이 될 때를 지금 생각을 해보면 2로 나누면 2x의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 1 집어넣으면 0이죠. 인수분해해요. 1 집어넣으면 x 마이너스 1, 2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이렇게 인수분해 했는데 여기 이 부분 f'x를 인수분해 했을 때 이 부분을 지금 봤더니 판별식이 1 마이너스 6, 0보다 작죠? 허근이야, 여기가 허근. 그러니까 이 녀석은 그 값을 언제만 가져? 1이었을 때만 가져요. 그 값을 1이었을 때만 가지니까 이 4차 함수는 극소값, 얘가 극소값이면서 최소값이에요. 4차 함수는 얘가 극소값이면서 최소값. 그래프는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요. 극소값만 갖는 그래프. 근데 어떤 그래프일까? 사실은 얘예요, 얘. 이런 그래프를 가져요. 이거가 아니라 이런 모양을 가져요. 근데 상관없어. 이 문제 풀 때는 이렇게 그리든 저렇게 그리든 극소값 하나 생기게끔 그리셔요. 극소값 하나 생기게끔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지금 1이었을 때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4.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보다 얘가 더 뭐 해야 돼? 작아야 돼. 그죠? 요렇게. 마이너스 4. 이 녀석이 가장 작을 때가 마이너스 4인데 그거보다도 얘가 작아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4보다 누가 더 작아야 돼? 마이너스 4보다 y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가 더 밑에 쪽에 있어야지 항상 위에 있는 거야. 얘보다 얘가 항상 위에 있는 거야. 만나지 않도록.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얘가 더 작아야 돼. 마이너스 a. a는 그래서 4보다 작다. a는 4보다 작다. a는 4보다 작으니까 이거에 뭐야? a는 4보다 크다. 그지? 부동화에 바뀌어서 a는 4보다 크다. a는 4보다 크니까 자연수 a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5가 되겠어요. 그죠? 5. 자연수 a의 최소값은 5. 5.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쉬었다 갈게요. 자, 여기 보자. 이거 미분한 거 그래프예요. 미분이 이미 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녀석을 보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었을 때 극대값,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얼마라고? 0이라고요. 그죠? 그럼 x축이 여기지. 몇 개예요? 2개예요, 2개. 여기는 볼 필요도 없었네. 그죠? x축이 어디 있는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 x축이 어디 있는지만 알면 됩니다.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어떻게 하자고? 한쪽으로 넘겨주자고 했어요.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3 이건 2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 한쪽으로 넘겨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3은 a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를 fx 두고요. 미분을 합니다. f 프라임 x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5 얘가 0이 될 때 3으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인수분해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은 0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5죠.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려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5잖아. 그러니까 이 사이로 그려져야 돼. 그러니까 세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에 있어야 돼요. 누가? A가. 알겠습니까? A가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좋아요. 또 이런 녀석을 우리는 또 이렇게도 풀 수가 있어. 그냥 이렇게 풀자. 그냥 이렇게 풉시다. 극대값과 극소값. 극대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집어넣읍시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선생님 지금 암기로 풀지 않아요. 그래프 그려서 지금 똑같이 계속 똑같이 풀고 있어요. 얼마예요? 11? 11. 그 다음에 5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25. 5, 5, 25. 150.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5. 그 다음에 플러스 5. 플러스 3.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94. 뭐 얼마야? 이렇게 사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97? 마이너스 97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A는 얘와 얘 사이에 이렇게 그려져야지 세 점에서 만나죠. A는 마이너스 97에서부터 얼마까지? 11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자연수 A의 최대값이니까 A는 10. A는 10. 방식을 다르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똑같이 풀고 있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하여 성립하도록 K를 이쪽으로 넘기고 계산을 하셔도 되고 그냥 이번에는 그냥 놔두고 한번 계산해 볼까? 놔두고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이 녀석을 fx라고 합시다. fx f'x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6x 미분했더니 이 녀석은 0이 되는 거 4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죠. 4x,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는 0이고 x는 마이너스 2 또는 0 또는 2 이렇게 세 개예요. 근데 여기 지금 봐봐. 이 간격 자체가 어때요? 똑같죠? 간격 자체가 똑같으면 이렇게 대칭으로 그려집니다. 간격이 똑같잖아. 이만큼의 길이가 2, 이만큼의 길이가 2. 여기 그러니까 극소값의 크기 자체가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가 0이었을 때고 나한테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되잖아. 0보다 커야 되니까 내가 여기다 2를 집어넣을 때나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 때나 최소값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2를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32 K 마이너스 16이네. K 마이너스 16. K 마이너스 16 자체가 0보다 커야 된다 이거죠. K는 얼마보다 커야 돼? K는 16보다 커야 돼요.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지. K를 안 옮겼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면 되는 거고 0보다. K를 안 옮겼으니까 0하고 비교하면 돼요. (1에서 3까지는) 항상 0보다 크고 싶어. 1에서 3까지는 항상 0보다 크고 싶어. 이것도 x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k. 이제 k가 이쪽에 있어.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쪽으로 넘겨서 풀어볼까? 이번에는 넘겨서 풀어볼게요. 아까 그것도 넘겨서 풀어도 되고 얘를 fx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fx. 그래서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얘가 0이 되는 거 3x, x-4. 그럼 0하고 4죠. x가 0하고 4입니다. 0하고 4니까 그려지고 여기가 지금 4죠. 여기가 0이고. 그럼 나한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라 그랬어? 어디서부터? 1에서부터 3까지만 보라 그랬어. 1에서부터 3까지만 보라 그랬어. 여기가 지금 4니까 여기가 1, 여기가 지금 3, 우리가 뭘 확인 안 해도 돼? 1이었을 때는 확인 안 해도 되겠지. 맞아요? 이 녀석이 누구보다 마이너스 K보다 뭐 해야 되는 거야? 커야 되는 거지. 커야 되는 거니까 가장 작을 때만 크면 되는 거잖아. 여기서 이 범위 내에서 가장 작을 때는 3이었을 때가 가장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3을 집어넣어요. 3 집어넣으면 3, 3, 3, 27. 27, 9, 6에 54. 마이너스 27. 그래서 K, 마이너스 K는 요거보다 아래쪽에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지. 아래쪽에. 잘 생각합시다. 마이너스 27보다 누가 더 작다? 마이너스 K가 작다?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등호가 들어가도 됩니다. 여기서. 왜? 여기 구멍 뚫렸잖아. 구멍 뚫렸어요. 이 녀석이 마이너스 27이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K가 여기에 있어도 우리는 이 부분에서만 크면 되는 거니까 1과 3 사이에서만 크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도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27이어도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7이어도 그죠? 이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27보다 큰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K는 얼마보다? K는 27보다 크거나 같다. 예, 5번이 답이 됩니다. 등호가 들어가는 거, 요것 때문에 우리 문제를 또 틀릴 수가 있다.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 이 정도는 그냥 넘기지 않고 풀어도 사실은 풀어져요. 0보다 작을 때 항상 성립하도록. 뭐 K 안 옮기고도 풀어도 돼. 안 옮기고 한번 풀어봅시다. 이건 또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넘기고 있어. 이쪽으로 넘기고 있어 지금. 마이너스 60x 플러스 k가 0보다 항상 작거나 같도록.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예요. 이 녀석을 fx라고 둘게요. fx라고 두면 미분을 하면 6x의 제곱 마이너스 18x 마이너스 60. 0이 되는 거 6으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2는 0. 이 녀석은 요런 그래프가 만들어지죠. 얘가 마이너스 2였을 때. 여기가 지금 5였을 때. 근데 나한테는 x가 0보다 작을 때니까 0이었을 때가 마이너스 2하고 5하고 사이가 0이 한 요 정도 있어야 되겠지. 나한테 어떤 부분 보라 그랬어? 이 부분 보라 그랬어. 이 부분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으라고 그랬어요. 0보다 항상 작거나 같으니까 가장 클 때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가장 클 때가 지금 극대값이에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f-2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36, 플러스 120, 플러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고. 이게 가장 클 때니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여기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52, 마이너스 52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68 넘어가서 k는 마이너스 68. k는 마이너스 68 이하여야 되겠다. 어려워요? 할만하죠? 이제 이런 기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살을 붙이고 그랬을 때 문제 적용이 가능하겠죠. 기본 자체를 정확하게 풀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문제가 바뀌었을 때도 우리가 적응할 수 있어요. 여기도 닫힌 구간에서 항상 이런 0에서 2까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싶어. 이번에는 K를 놔두고 넘겨볼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k. 이렇게 k 이상 보고 싶어요. 0에서 2까지. 0에서 2까지. 이 녀석을 우리 무슨 x? hx라고 둡시다. h 프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3. 얘가 0이 되는 거. x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슉슉. 지금 항상 계속 선생님은 증감표는 없지만 항상 그래프는 있어. 항상 그래프는 있다고. 이 그래프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고 여기가 1이었을 때고. 그럼 0이었을 때는 언제야? 여기가 0이었을 때예요. 여기가 0이었을 때. 한가운데겠죠. 대칭하게 한가운데. 0에서부터 2까지. 2는 어디가 돼요? 2는 여기예요. 정확하게 여기예요. 여기하고 같아요. 함수값이. 2였을 때. 선생님 뭘 적용시킨 거야? 2 대 2를 적용시킨 거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2. 여기서 1만큼 차이 나야 되니까 여기가 2, 여기에요. 여기. 이 라인에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지금 0에서 2까지 봐라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라는 얘기야. 여기서 여기까지 보는데 K 이상이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항상 성립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작을 때 찾으면 되잖아. 가장 작을 때가 언제야? 1이었을 때잖아요. 1이었을 때만 보면 돼요. 여기서 이 범위 내에서 가장 작을 땐 1이었을 때. 1 집어넣으니까 1,0이죠. 이 녀석의 최소값이 0이에요. 0이 K 이상이어야 되는 거지. 0이 0보다 K가 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겁니다. K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세요. 답은 쓸 때 K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요. 그 다음에 뭐야? 내가 언제 풀었어 이거?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지금 T에 관한 함수로 나와 있죠. 우리는 봐봐, 표현에 익숙해지세요. X는 이거 지금 Y는 대신에 X는 이라고 한 거예요. 그냥 위치를 Y라고 안 하고 그냥 위치를 X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X 프라임이라고 쓰면 돼. Y 대신에 X가 온 거예요. X 프라임. 우리 Y 프라임이라고 쓰는 거 대신에. 그럼 여기는 8t 마이너스 10 미분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2에서의 속도는 얼마야? 2 집어넣으니까 6이겠네요. 그죠? 6. 미분하면 속도예요. 우리는 보통 속도 봐봐. 함수를 표현을 할 때 위치 함수는 보통 xt 이렇게 표현을 해요. xt. 여기 x라고 써 있는데 이 녀석이 xt라고 표현이 될 때도 많아요. xt. 그리고 우리 속도는 미분을 하면 얘를 우리는 보통 vt라고 씁니다. vt. 속도는 vt. 그리고 vt 얘를 또 미분하면 가속도지. 가속도는 우리가 at, accelerator. 그거 accelerator. 오케이? accelerator. 뭐야 그거? 아무튼 a. 그치? velocity 해서 v. 속도는 v라고 표현을 하고 그냥 함수 이름을 그냥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래. 여기도 xt라고 써도 되고 그냥 x라고만 쓴 거예요. 그냥 함수. 보자. 두 번째 거. 이제 요런 느낌들을 알아야지. 지금 물리 시간이야. 이제 물리 시간.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 이거야. 우리는 지금 어떤 운동을 하고 있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요거 아니면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둘 중 하나만 해. 하나만. 두 개 합치지도 않았어요. 한 가지예요.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갈 때의 속도는 양수, 뒤로 갈 때의 속도는 음수. 그러니까 지금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이야기는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라는 얘기죠. 속도의 부호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운동 방향이 바뀐다.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그러면 부호가 언제 바뀌어?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하면 6t의 제곱 뭔 소리야? 9t의 제곱 마이너스 54t 플러스 72. 이 녀석의 실근이 몇 개 있느냐? 서로 다른 실근.
실근인데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부호가 바뀌는 실근이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이 0, 9로 나누면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8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4. 아, 이 녀석은요 2초하고 4초 t가 2였을 때와 4였을 때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니까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는 거야. 이게 속도 그래프예요. 속도 그래프. 속도가 이렇게 됐어요. 속도가 양수, 앞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속도가 음수, 뒤로 간다는 얘기야. 앞뒤가 바뀌어.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중근이야. 앞으로 가다가 계속 앞으로 가는 거야. 앞으로 가다가 속도가 0이 됐다가 계속 또 앞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당연히 이것도 속도가 바뀌지 않아요. 방향이 바뀌지가 않아요.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으면. 속도의 운동 방향이 처음으로 바뀔 때는 얼마였을 때? t가 2였을 때.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뀌었을 때는 t가 4였을 때.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횟수 2번. 직선 궤도를 달리는 자동차가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달린 거리 이게 바로 위치야. 위치. 지금 내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브레이크를 딱 밟고 난 다음에 이동 거리가 바로 내 아이 위치가 되겠지. 여기가 0이니까 기준 여기서부터 위치. 얘가 위치예요. 위치. 이것도 위치야.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는 거죠. 봐. 제동이라는 거는 브레이크야. 브레이크. 제동이 브레이크예요. 동력에다가 제한을 건다. 제동. 오케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 정지한다는 얘기는 속도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0이 된다. 그게 정지하는 거예요. 미분합니다. S 프라임. 얘를 미분하니까 27 마이너스 0.9t. 얘가 0이 될 때 딱 멈추는 거야. 0이 될 때. 얼마예요? t는 30. 30초였을 때 멈춥니다. 30초였을 때 멈춰요. 그러면 30초였을 때, 그지? 브레이크 딱 받고 난 다음에 30초였을 때 딱 멈췄으니까 30초 동안 얼마만큼 이동했어를 물어보면 여기다 30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 30 집어넣으면 돼. 30 집어넣으면 내가 이동한 거리까지 나옵니다. 브레이크 밟은 다음에 이동한 거리. 그 이후로는 움직이지 않아요, 얘는. 속도가 음수가 되지 않아. 멈추면 끝이야, 얘는. 이런 운동은. 이번에는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위아래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위로 던지면 속도가 점점 줄어가지고 다시 내려오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던지면 속도가 양수인데 속도가 0이 됐다가 음수가 됩니다. 내려옵니다. 맞아요. 그런 상황을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높이. 이게 위치죠. 위치. 최고 지점은 양양 속도가 줄어가지고 0이 되는 순간.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 최고 높이에요. 알겠습니까? 속도가 0이었을 때 최고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속도가 0이다. 얘 미분합니다. x 프라임 미분하니까 24.5 마이너스 9.8t 이렇게 되죠. 얘가 얼마가 될 때? 얘가 0이 될 때 t는 98분의 24.245 98분의 245 약분해 49로 약분하면 49 곱하기 5가 얘예요. 49 곱하기 5 그래서 5 2분의 5 t가 2분의 5였을 때 뭐예요? 속도가 0이 돼요. 최고 높이가 된다라는 얘기지. 최고 높이 2.5초가 답이 되는 거고 그때까지 최고 높이는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속도 0일 때 속도 0일 때 시간을 구한 다음에 2.5를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계산 짜증나겠죠. 이제 최고 높이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다가 2분의 5를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럼 계산이 조금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원준아 왜?
어?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 VT의 그래프, 아까 VT의 그래프, VT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죠. 플러스. 속도. 이게 속도 그래프예요. VT 그래프잖아. 속도,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이게 지금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야. 여기는 안 바뀌었어요. 마이너스였다가 마이너스예요. 여기 운동 방향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몇 번 바뀌었어요? 4번 바뀌었어요. 4번. 운동 방향은 4번 바뀌었다. 위치, 이거 위치 그래프예요. 위치 그래프. 이거 FT가 위치잖아. 위치가 FT. 위치의 그래프, 위치가 봐봐. 처음으로 원점을 통과한다는 얘기는 위치가 0이 된다는 얘기야. 원점이 됐다는 얘기는 위치가 0이 된 거야. 이때가.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은 한 요 정도, 지금 여기가 원점이라고만 조금 양수에서 출발해가지고 앞으로 가다가 다시 뒤로 가서 t가 b가 됐을 때 원점에 왔고, 다시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t가 d였을 때 또 다시 원점을 갖고 앞으로 다시 가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때에 뭘 구하라고 했어? 원점을 통과할 때, 처음으로 원점을 통과할 때 속도를 구하라 그랬어. 속도는 이때의 미분 계수라고 했죠. 그죠? 미분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F'B가 되겠네. 이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계수 F'B죠. F'B가 되겠다. 어떤 고무줄의 길이가 L이야.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여라. 길이의 변화율 구하려면 길이를 미분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길이를 미분하니까 L', ET 플러스 4. ET 플러스 4. T가 얼마라고? 2라고. 4 더하기 4, 8. 고무줄의 길이의 변화율은 8입니다. 8. T가 2였을 때 길이의 변화율은 8. 야,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 넓이의 변화율. 넓이를 미분하면 된다고. 그죠? 넓이를 미분하면 돼. 전개하고 미분해도 되고, 미분하고 집어넣어도 되고. 뭐 할래? 전개할래? 나는 전개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 전개하니까 3t의 제곱 플러스 10t 플러스 3. 이거 미분 6t 플러스 10. t가 2에서의 넓이의 변화율 2 집어넣으니까 20이네요. 22. 지금 단위가 안 나왔죠. 단위가 나왔으면 단위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긴 아무런 단위가 나오지 않았어. 시간의 단위도 나오지 않았고, 넓이의 단위, 길이의 단위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단위 없이 쓰시면 됩니다.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 위치가 같아졌다고? 그럼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3t가 3t의 제곱 플러스 3t가 됐을 때 위치가 같아졌어? 그럼 넘겨서 방정식을 풀면 되잖아. 마이너스 4t의 제곱은 0. t의 제곱으로 묶으면 t 마이너스 4. 0이었을 때는 빼고, 그죠? t가 0보다 크다니까 있으니까. t가 4였을 때 이 녀석들의 각각의 속도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각각의 속도. 그래서 식을 어떻게 나타낼까? PT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3t. 얘를 미분을 하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 나한테 V1 이 녀석의 속도 t가 얼마였을 때? t가 4였을 때 4, 16, 48 빼기 8 더하기 3, 43이죠. V1은 43. 그러면 QT 3t의 제곱 플러스 3t. Q의 위치예요. Q의 위치. 이 녀석 미분을 하면 6t 플러스 3. V2
4 집어넣으라 그랬지. 4, 6에 24, 27이 되겠네요. 그죠? 27. V1 더하기 V2 각각 미분하고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 이제 추론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추론 문제. 기억, 니은, 디귿. 위치가 저렇게 됐어요. 미분합니다. x 프라임. 미분하면 이게 속도라고 했어요. vt. 속도. 3t의 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6. 출발할 때의 속도. 출발할 때는 t가 0이었을 때잖아. v0. 그지? v0. 0, 6. 아, 출발할 때의 속도는 6이다. 맞는 이야기죠. 출발할 때는 V0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출발할 때. P가 움직이는 동안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 이게 지금 운동 방향을 2번 바꾸는지 한번 보자고. 3으로 나누면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 1이었을 때랑 2였을 때 운동 방향 2번 바꿉니다. 2번 바꿔요. 다시 원점을 지나느냐를 지금 보는 거야. 다시 원점을 지난다라는 얘기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t의 제곱 플러스 6t. 이 녀석이 다시 0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야. 위치가 다시 0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이 녀석은 일단 t로 묶으면 t의 제곱 2분의 t로 묶어볼까요? 2분의 t, 2t의 제곱 여기 분모 있으니까 마이너스 9t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죠. 그죠? 2분의 t로 묶었어요. 2분의 t로. 그럼 얘가 지금 양의 실근을 갖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양의 실근. 이 녀석의 판별식을 한번 써보자고. 판별식 b 제곱 81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8 96이죠. 이 녀석 판별식 썼더니 0보다 작아.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요.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녀석이 다시 0이 될 리는 없습니다. 얘가 0이 되는 건 0이었을 때니까 출발한 다음 다시 0이 되진 않아요.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야. 알겠습니까? 판별식으로 확인을 했다. 제동을 걸었어요. 그죠? 브레이크 밟았다고. 걸린 시간과 움직인 거리를 구하여라. x 프라임 마이너스 1.2t 플러스 18. 1.2t 플러스 18. 얘가 0이 되는 거 t는 15. 이 녀석 t는 15. 그랬을 때 나한테 움직인 거리는 저기에다가 15 집어넣는 거지. 움직인 거리는 마이너스 0.6 곱하기 15.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아? 분수로 계산하자. 마이너스 5분의 3 곱하기 15 곱하기 15. t제곱 15 곱하기 15 플러스 18 곱하기 15. 이렇게 되죠. 이렇게 약분합니다. 여기가 3. 그러면 15가 공통인수지. 15로 묶으면 18 빼기 9. 135가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분수 계산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공통인수로 묶어가면서 계산하시면. 이제 이런 문제 하면 이딴 건 뭐 볼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이 다 여기에 써 있어요. 위치가 요거예요. 위치가 요거예요. H는 90 플러스 35t 마이너스 5t의 제곱. 0 집어넣으면 90이지. 그러니까 90 높이에서 출발한 거예요. 0 집어넣으면 90이라고요. 90에서 출발을 한 거고, 이거 미분을 하면 이게 속도라고요. 그죠? VT. 속도는 35 마이너스 10t. 얘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도 0 집어넣으면 35지. 처음 속도가 35란 얘기야. 이것도. 식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 내용.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딴 거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여기까지 뭐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높이가 위치가 이거예요. 위치가. 물체를 던진 지 3초 후에는 3초 후에 3 집어넣어요. 여기다 3 집어넣으면 5m/s 3 집어넣으면 아래로 떨어진다. 아니에요. 아직까지 올라가. 왜? 얘가 3.5였을 때 최고 높이예요. 속도가 0이었을 때가 3.5잖아. 3.5대까지는 올라가요. 떨어진다가 틀렸어요. 아래로 떨어진다가 틀렸습니다. 최고 지점에 도달하는 시각은 던진 지 3.5초 후이다. 맞죠?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는 지면에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지. 얘가 0. 얘가 0이니까 얘가 0이 되려면 t의 제곱 마이너스 7t 마이너스 5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8은 0이 되겠지. t 마이너스 9, t 플러스 2는 0이에요. t가 마이너스 2, 이건 과거잖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9초였을 때, 9였을 때, 초는, 초 맞지? 9초였을 때 떨어지는 순간이야. 9초였을 때 속도는 9를 집어넣어요. 9 집어넣으니까 35 빼기 90이니까 마이너스 55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55m/s. 나중에 뭐 단위까지도 좀 단위에서 또 낚시하는 좀 쓰레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 단위 잘 보세요. 그래프의 해석. 그래프 나오면 사실 굉장히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T가 1일 때와 이게 VT 그래프잖아. 1일 때와 3일 때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다. 1일 때는 뒤로 가고 있어요. 속도가 음수니까. 3일 때는 앞으로 가고 있어요. 속도가 양수니까. 속도 그래프,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맞습니다. t가 2였을 때 운동 방향을 바꾸고 있잖아. 그치? t가 2였을 때 운동 방향이 바뀌죠. 바뀝니다. t가 4였을 때 가속도. 4였을 때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하는 거지. 이 녀석이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예요. 가속도는 음수이다. 맞죠? 가속도는 음의 값이다. 그래프에서 각각의 포인트들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되겠지. 문제 정확하게 읽으세요. 식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원래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이 있었어요. 원래 한 변의 길이가 3이었어. 근데 몇 초 2씩 길어지고 있어. 몇 초 2씩 길어지니까 3 플러스 2t라고 할 수 있겠네. 3 플러스 2t. 초기 조건이 3이고요. 초당 2씩 늘어나면 3 플러스 2t가 한 변의 길이죠. 1초였을 때 5, 2초였을 때 7. 3 플러스 2t가 어렵지 않죠. 그랬을 때 이 녀석의 대각선의 길이의 변화율. 대각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하죠. L은 3 플러스 2t 곱하기 루트 2죠. 대각선의 길이는 1대, 정사각형이니까 1대 1대 루트 2. 여기에다 그냥 루트 2만 곱해줬어요. 나한테 이 녀석의 변화율 미분해라. 미분하면 루트 2. 2루트 2죠. 2루트 2. 2루트 2. 맞습니까? 앞에 얘는 그냥 곱해주고 얘 미분하면 2잖아. 2루트 2가 우리가 구하는 길이의 변화율. 단위는 센티미터니까 센티미터 퍼 t가 되겠네요. t. 몇 초라고 했으니까. t, s, 세크 소리. 센티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수업 나갔습니다.